오늘은 18세기 유럽을 놀라게 한 기묘한 여장 남자 스파이 보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770년대에 프랑스와 러시아, 영국 등 유럽에서 실제로 일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흥미진진한 일이다. 프랑스 출신으로 영국 런던에 체류 중이던 외교보좌관 샤를 데옹 드 보몽이라는 남자가 사실은 여자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깜짝 놀랄만한 뉴스에 영국인들이 마치 꽁을 향해 돌진하는 사냥개처럼 사납게 달려들었습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프랑스 귀족 계급 출신의 보몽은 결국 침묵을 깨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원래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저는 집에서 남자로 키워져서. 이는 일본의 유명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에 등장하는 인물인 오스칼의 설정과 거의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몽이 맞닥뜨린 상황이 위의 작품 속 상황보다 약 200년 전에 그것도 설정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보몽은 원래 남자였으나 아주 특별한 비밀을 지닌 몸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프랑스 루이 15세의 비밀 지령을 받고 여장 스파이로 러시아 제국에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보몽은 어쩐 일인지 수염이 나지 않았고 피부가 백옥처럼 하얀 데다 웬만한 여자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름다워서 누구나 여자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보몽이 은밀히 파견된 러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인물은 엘리자베타 여제였습니다. 그녀는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남자 신하에게 여장을 시키는 일을 무척이나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한 엘리자베타 여제였기에 보몽이 남자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중용했는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몰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타 여제의 시녀가 사실은 남자였다고 하면 자칫 윤리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보몽을 진짜 여자라고 믿은 사람은 실제로 러시아국 내부에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찌되었든 보몽은 독서를 담당하는 시녀로 까다로운 엘리자베타 여제를 거짓으로 섬기면서 여제에게 들은 러시아 관련 정보를 자신의 조국 프랑스에 몰래 전달하는 스파이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귀국한 후 보몽이 파견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로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운 나쁘게도 러시아의 어느 황녀가 런던으로 망명했고 익히 얼굴을 알고 있던 보몽과 딱 마주쳤습니다. 황녀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궁전에서 분명 여자였던 보몽을 런던에서 만났는데 남자 행세를 하고 있으니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보몽은 스파이로 영국에 와 있는 데다 러시아에서도 스파이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왜 일부러 여장까지 해서 러시아에 가야 했는지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한 번 더 러시아 출신 황녀를 속여서 위기를 돌파해야 했습니다. 보몽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했을까요? 그가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변명은 이랬습니다. 사실 저는 여자인데 지금 복잡한 집안 사정으로 남장을 한 채 영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자칫 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다른 성별로 위장하거나 행세하는 일, 다시 말해 남장이나 여장 같은 행위를 종교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나쁜 행위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성별에 따라 주어지는 의무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로 태어나면 바깥일이 사실상 금지되고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도록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남자가 아니면 여자라는 둘 중 하나의 성별이 주어지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성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신을 여자라고 고백해버린, 그러나 사실은 남자인 보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몽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히도 주위 사람들은 다른 성별로 위장해 살아온 보몽을 그다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시 보몽은 여자였어 또는 그런 거였어 혹은 가엾기도 하지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그런대로 순조롭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보몽은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인 외교보좌관 업무를 더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곧 프랑스에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왕 루이 16세는 보몽을 데려오기 위해 영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이때 보몽의 나이 44살이었습니다. 프랑스로 귀국하게 된 보몽에게 루이 16세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평생 여장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이 16세에 따르면 보몽이 스스로 여자라고 말했으니 여자로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프랑스에 귀국한 보몽은 베르사유 궁으로 불려가서 루이 16세 국왕과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아련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쩜 이리 불쌍한 여인이라고 보몽을 동정하고 위로하며 특별히 호화로운 귀부인용 드레스를 한 벌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나 44살의 보몽은 화려한 귀부인용 드레스가 너무도 무겁고 거추장스러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겉모습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에서 여장을 한 보몽을 본 작가 볼테르는 저건 괴물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듯 말할 정도였습니다. 젊은 시절 보몽의 여장 실력은 엘리자베타 여제도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뛰어났으나 44살의 그는 일반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정도의 외모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 후 보몽은 귀부인용 드레스를 입고 지내는 생활에 점점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보몽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인물로 늘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고 자기과시욕이 넘치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당시 금기이던 여장을 함으로써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과 규칙에 자신이 당당히 맞서고 있다는 희열을 느끼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날마다 무겁고 불편한 드레스를 입고 지내야 하는 생활이 마음에 들었을 리 없습니다. 결국 보몽은 영국에 남겨둔 재산을 처분하러 간다 라는 명분으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보몽은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1789년의 상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랑스에 남겨둔 재산까지 모두 동결되자 생활이 곤궁해진 보몽은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검술 실력을 활용해 돈을 벌기로 합니다. 여자 검투사. 아니 사실은 여장한 남자 검투사가 되어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검도장을 찾아다니며 시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운 나쁘게도 그는 한 시합에서 상대방의 검에 가슴이 찔리는 사고를 당해 결국 은퇴하고 맙니다. 그 후 보몽은 태생을 숨기고 평범한 나이든 여인으로 콜 미망인이라는 중년 여자를 룸메이트로 삼아 동거하다가 1810년 런던에서 조용히 사망했습니다. 보몽은 죽을 때까지 콜 미망인에게 사실은 자신이 남자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부검하러 온 의사가 여성에게는 없는 신체기관이 그의 가랑이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띔해주자 콜 미망인은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보몽과 동거하면서도 그 기묘한 룸메이트의 비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숨을 거두었을 때 보몽은 향년 82살이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나 여자로 살아가라고 국가에서 명받는 등 기이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 보몽. 그는 허무하고도 의미심장한 시를 남겼는데 여기에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다. 지금까지 유럽을 뒤흔든 여장남자 스파이 보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